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체육 소식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단순한 경기 하이라이트가 아닙니다. 한순간의 장면이 수많은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고 동시에 거대한 논란을 만들어낸 사건입니다. 과연 그날 경기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뚝! 경기 중 들려온 이 한 번의 소리. 이 소리 하나로 경기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인터리그 경기, 발라드림과 스트리밍 파이터의 치열한 승부 속에서 석기가 넘어지는 장면, 그리고 그 직후 들린 정체불명의 충격음. 화면 속 석기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고, 이를 지켜보던 선수들과 관중들까지 모두 긴장한 채 숨을 죽였습니다. 이 장면이 공개되자마자 팬들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무릎이 나간 것 아니냐, 햄스트링 파열 같다, 시즌 아웃 아니냐, 각종 추측과 공포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SNS와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반응으로 가득 찼습니다. 일부 영상에서는 해당 장면이 반복 재생되며 더욱 극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고 그 소리의 정체를 두고 다양한 분석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로 그 장면은 우리가 본 그대로의 현실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더 극적으로 만들어진 장면이었을까요? 당시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들조차 순간적으로 모두가 멈춘 느낌이었다고 전했을 정도로 긴박했던 상황. 하지만 일부 팬들은 이 장면이 지나치게 과장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의 뚝 소리. 이 소리는 실제 충격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방송을 위한 효과음이었을까요? 이 질문 하나가 지금까지도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이후의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부상을 예상했지만 경기의 흐름은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과연 이 장면 뒤에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오늘 대한 체육 소식에서는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석기 부상 장면을 둘러싼 모든 진실과 의혹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깊이 있는 스포츠 분석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장면, 분명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한 발짝 물러서서 이 상황을 냉정하게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본 그 장면은 실제 경기의 모습 그대로였을까요? 경기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석기가 넘어지는 순간 상대 선수와의 직접적인 강한 충돌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패스를 받기 위해 방향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심이 무너지며 자연스럽게 넘어지는 장면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뚝 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 소리가 실제 신체 손상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스파이크와 잔디의 마찰음 혹은 장비에서 발생한 소리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가 가까운 위치에 있었을 경우 작은 소리도 과장되어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방송 편집입니다. 해당 장면은 슬로우 모션으로 반복되며 여러 각도에서 재구성되어 시청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긴장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배경음과 효과음이 추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극적인 연출을 위해 특정 장면을 강조하거나 재편집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연출이 시청자에게 사실 이상의 상황을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내부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문제가 된 장면은 편집 과정에서 가장 긴장감 있는 순간으로 선정되었고 여러 차례 반복 사용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아니지만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정황입니다. 이쯤에서 하나의 가설이 성립됩니다. 우리가 본 것은 부상 장면이 아니라 부상처럼 보이도록 연출된 장면일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이 가설을 더욱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장면이 바로 이후에 등장합니다. 석기는 잠시 그라운드에 머문 뒤 스스로 일어나 경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만약 실제로 심각한 무릎이나 햄스트링 부상이 있었다면 그렇게 빠른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흐름과 영상이 전달하는 긴장감 사이에 분명한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하나의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시청자의 감정을 극대화하기 위해 재구성된 하나의 연출된 순간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은 단순한 부상 논란을 넘어 더 큰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만약 그 순간 석기가 정말로 경기에 복귀하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경기의 흐름과 전술적 균형이 어떻게 무너졌을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 그 순간 석기가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면 경기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팀 전술 구조를 이해하면 충분히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석기는 발라드림에서 단순한 공격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공격의 시작점이자 패스의 중심이며 경기의 템포를 조율하는 핵심 축입니다. 다시 말해, 석기가 빠진다는 것은 단순히 한 명의 선수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팀의 엔진이 멈추는 것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가상의 전술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해보면 더욱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석기가 경기장에서 이탈할 경우 발라드림의 패스 성공률은 약 20% 이상 감소하고 공격 전개 속도 역시 눈에 띄게 느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상대의 압박이 강한 상황에서는 빌드업 자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상대가 스트리밍 파이터였습니다. 이 팀은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공수 전환을 특징으로 하는 팀입니다. 만약 석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 압박을 그대로 받아냈다면 발라드림은 후방에서 공을 빼앗기며 연속 실점을 허용했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발라드림의 승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을 것이라는 가설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그 한순간의 부상이 실제로 이어졌다면 경기 결과 자체가 완전히 뒤집혔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가상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벤치에서는 이미 긴급 전략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을 가능성입니다. 감독은 즉각적으로 전술 변화를 고민했을 것이고, 선수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포지션을 재조정해야 했을 것입니다. 공격 중심의 플레이에서 수비 중심의 운영으로 전환, 짧은 패스 대신 롱볼 위주의 단순한 전개, 그리고 무엇보다 실수를 최소화하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 이 모든 변화는 단 한 명, 석기의 부재에서 시작되는 연쇄 반응입니다. 결국 이 가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날 경기에서 석기의 존재는 단순한 옵션이 아니라 승패를 좌우하는 절대적인 변수였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석기는 다시 일어났고 경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만약 핵심 선수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팀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석기의 공백을 메우며 경기의 균형을 지켜낸 숨은 주인공들, 그리고 우리가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보이지 않는 승리의 요소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석기가 잠시 흔들렸던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은 발라드림의 붕괴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기에서 벌어진 일은 전혀 달랐습니다. 팀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누가 어떻게 이 위기를 막아낸 것일까요? 그 중심에는 정혜원과 김보경이 있었습니다. 석기가 빠질 가능성이 제기되던 그 짧은 시간 동안 정혜원은 기존보다 더 적극적으로 볼을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석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패스 흐름이 자연스럽게 정혜원 쪽으로 이동했고, 그녀는 이를 안정적으로 받아내며 공격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단순한 패스 연결을 넘어서 공격의 방향까지 조율했다는 점입니다. 골문 앞에서의 선택, 타이밍, 그리고 공간 활용까지
정혜원은 마치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경기를 읽어냈습니다. 그리고 김보경, 그녀의 역할은 더욱 복합적이었습니다. 수비에서는 상대의 핵심 공격수인 박주아를 끈질기게 견제하며 공간을 차단했고, 공격 상황에서는 빠르게 전방으로 올라가며 숫자 싸움에서 우위를 만들어냈습니다. 말 그대로 공수양면에서 팀의 균형을 지탱하는 축이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포착됩니다. 경기 중반, 짧은 순간이지만 선수들 간에 눈빛과 손짓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마치 사전에 약속된 플레이처럼 서로의 움직임을 예측하며 빈 공간을 메우는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일부 팬들은 이 장면을 두고 즉흥적인 대응이 아니라 사전에 준비된 전술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아니지만 경기 흐름을 보면 충분히 설득력 있는 가설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개인 기량이 아니라 팀 전체의 이해도와 신뢰에서 나옵니다. 즉, 발라드림은 석기 중심 팀이 아니라 역할 분담이 가능한 구조적 팀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숨은 요소도 있습니다. 바로 압박의 방식입니다. 경서와 민서는 전방에서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며 스트리밍 파이터의 빌드업을 방해했고, 심우뜸은 빠른 스피드를 활용해 측면 돌파를 차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는 평소처럼 공격을 전개하지 못했고 자연스럽게 흐름이 끊기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요소가 맞물리며 만들어진 결과는 하나였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팀, 그리고 개인이 아닌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조직. 이 경기는 단순히 석기가 괜찮았다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사실은 석기가 흔들리는 순간에도 팀이 스스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다른 이야기에 주목하게 됩니다. 경기장 안에서는 팀워크가 위기를 막아냈다면 경기장 밖에서는 전혀 다른 형태의 혼란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부상 장면을 둘러싸고 폭발적으로 확산된 루머와 스포일러, 그리고 팬덤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전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기장 안에서는 냉정한 전술과 팀워크가 위기를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경기장 밖에서는 전혀 다른 형태의 혼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정보였습니다. 석기의 부상 장면이 방송되기도 전에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석기 시즌 아웃 확정, 무릎 인대 파열, 다음 경기 결장 불가피, 이처럼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사실처럼 확산되며 팬들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특히 짧게 편집된 영상 클립과 자극적인 제목이 결합되면서 상황은 더욱 극단적으로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부 팬들은 이러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경기를 시청했고, 그 결과 경기의 긴장감 자체가 사라지는 역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이미 결과를 예측하거나 확신한 상태에서 경기를 보는 것은 스포츠가 가진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인 불확실성을 스스로 제거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무 정보 없이 경기를 지켜본 시청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감을 유지하며 훨씬 더 몰입도 높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시청 방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 스포츠 콘텐츠에서 정보 소비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가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제작진의 편집 때문이 아니라 팬덤 스스로 만들어낸 증폭된 공포일 가능성입니다. 누군가가 올린 하나의 게시글, 확인되지 않은 한 줄의 댓글, 그리고 반복 재생되는 짧은 영상.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되며 실제보다 훨씬 더 큰 사건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실과 해석의 경계는 점점 흐려지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시간이 지나며 상황이 점차 정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석기는 경기 중 다시 복귀했고, 이후에도 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며 큰 부상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초기의 공포가 얼마나 과장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이야기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숨겨진 부상이 있는 것 아니냐, 방송에서 감추고 있는 것 아니냐, 와 같은 또 다른 의혹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부상 논란이 아니라 미디어, 편집, 그리고 팬덤이 함께 만들어낸 복합적인 현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단순한 승패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발라드림은 4대 이 승리를 거두며 4강 진출을 확정지었고 석기는 건재함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경기를 본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구성된 하나의 이야기를 보고 있었던 것일까요? 대한체육 소식은 앞으로도 이처럼 경기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와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 체육 소식이었습니다.